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5일 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를 수식하는 표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내로남불이 있을 것이고, 또 나경원 의원의 언급처럼 좌파 독재 정부다 라는 표현도 있겠네요.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을 했는데 바로 진보 꼰대 정부다 라는 표현입니다. 진보 꼰대. 사실 꼰대라는 표현은 나이 든 사람들을 굉장히 조롱하듯 표현하는 그런 은어죠, 은어. 그런 은어에서 출발한 단어지만 사실은 꼰대라는 표현은 요즘에 나이 든 사람과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꼰대의 특징 중 하나는 첫째는 자신만이 옳다라는 이런 생각이죠. 자신만이 옳고 자신만이 정의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은 자꾸 남을 가르치려 듭니다. 남에게 가르치려 하고 잔소리를 하는 이러한 특징이 이 꼰대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틀려도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 탓을 많이 하겠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려도 그 틀린 원인을 자기한테 찾지 않고 남에게 찾다 보니까 남 탓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 남에게 잔소리를 하고 가르치려 든다. 세 번째,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남 탓을 한다. 이런 것들이 꼰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진보 꼰대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진보 꼰대의 굉장히 전형적인 인물로 최근에 부상한 인물이 바로 김의겸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서 결국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이후에도 그 국민은행에서 받은 10억 원의 대출금 때문에 대출금 특혜 의혹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하면서 보였던 그 모습, 사퇴의 변명, 그리고 사퇴하면서 그 출입 기자들에게 보였던 행태, 이런 것들이 모두 꼰대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사퇴하는 날까지 자꾸 남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청와대 그 출입 기자들에게 사퇴하면서도 남북 문제에 대해서 훈시를 했었고, 또 기자들을 향해서 머리가 굳어 있는 그 당신들 언론사의 그 보도 책임자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에 끝까지 의구심을 가지라 라고 하면서 정말 충고 아닌 충고, 이런 잔소리를 하면서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퇴의 변도 굉장히 꼰대란 소리를 들었죠.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아내 탓을 했습니다. 아내 탓. 이 남 탓하는 거 전형적인 꼰대 행태죠. 자신은 몰랐다. 다 아내가 저지른 일이었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그게 사실이라면 아내가 자기 몰래 청와대에서 뭐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다 떼가야 되고, 자신은 몰래 남편 몰래 인감도장까지 챙겨가서 남편의 고교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을 받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꼰대는 세상이 바보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 전 대변인이 보였던 이런 굉장히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들, 그리고 끝까지 남을 가르치려 드는 이런 모습들, 꼰대다,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김의겸 대변인 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 굉장히 위선적인 꼰대 투성이죠. 자신의 아이는 유학 보내고 남의 자식은 자사고도 못 보내게 하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남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남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 정말 징역형까지 때렸던 이 대법관 후보, 헌법재판소 후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장 전입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세금 덜 내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 뭐 다반사로 쓰고 가족끼리 또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대통령 딸은 남편에게 집을 증여받은 뒤에 바로 팔고 해외로 지금 이주를 했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최근에 이 2기 내각 구성을 위해서 선택한 장관 후보자들, 뭐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뭐 세금 탈세 의혹,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돼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여당에서조차 높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민정수석 비롯해서 청와대 인사들은 전혀 문제 없다. 국민소통 수석이란 사람은 기자회견에 나와서 대체 뭐가 문제냐? 가르쳐 달라. 이런 식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의 인사검증 실패는 끝까지 아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다 꼰대스럽다라는 지적을 받는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한 기사, 조선일보의 기사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제목이 진보 꼰대에 분노하는 2030, 진보 꼰대에 분노하는 2030. 이 기사가 4월 1일자 뉴스로 올라와서 네이버 뉴스에서 많이 본 뉴스 탑에 랭크가 됐습니다. 거기에 약 8,300건의 환화요가 표시가 됐고, 또 4,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진보 꼰대에 분노하는 2030. 이 기사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화제가 된 만큼 이 기사의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는 젊은이들의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처음에 이 28세의 김모 씨라는 분의 인터뷰가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에 25억이 넘는 상가를 사고 사퇴했다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국민이 든 촛불 덕을 본 정권인데 이번에는 뭔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무기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2만 원짜리 방에 살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민과 99%의 편이라고 하면서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는 이 진보 꼰대의 위선이 싫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진보 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또 대학 온라인 게시판에도 굉장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2030 세대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김 전 대변인의 모교죠.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이런 비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노모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존심도 팔았지만 내 건물만은 아직 못 판다는 이야기다. 또 돈이 주는 혜택은 누리고 싶은데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 정신적 허용에 사로잡히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 김의겸 대변인의 사퇴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도 도마에 올랐는데, 아내의 투자를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아내 탓, 자기 잘못은 죽어도 아니다라는 태도가 구질구질하다라는 이런 글도 있었고요. 또 사퇴의 변에서 남북관계와 후배 기자들을 언급한 태도에 대해서도 끝까지 선배라고 충고하는 모습은 극혐이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김재현 대변인, 586 세대죠. 586 세대는 19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의 대학을 다니고 현재 50대가 된 세대, 그래서 586 세대인데, 이 586 세대가 이 문재인 정부의 주류들입니다. 이들을 향한 2030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 자,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뉴라이프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부패한 정권은 많았지만 이만큼 부패함을 지적받아도 꿈쩍도 안 하는 정부는 처음이다. 자, 직장인 유모 씨는 청년들은 허덕이고 있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던 세대가 본인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2030 세대의 이 정부에 대한 분노는
지금 이 기사에서 어디서 찾았냐면, 최근에 이제 김의겸 대변인의 그 부동산 투기 그리고 사태와 관련한 기사에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 댓글들을 쓴 작성자들이 대부분이 2030이었다라는 거죠. 2030이 거의 한 30%의 그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서 굉장히 이 정부의 어떤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도 실망했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회사원 강모 씨 31세, 이분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586 진보의 철학과 소신이라는 게 겨우 저 정도 수준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소리를 하는데, 적어도 자기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현철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서 과거에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말을 바꿨죠. 또 5.24 조치에 대해서 바보 같은 제재다라고 했는데, 청문회에 나와서는 뭐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다라는 이런 자신의 소신을 그냥 쉽게 바꾸는 이런 모습을 지적한 이러한 글입니다. 이러한 목소리입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서 진보 꼰대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죠. 지금은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이인실 교수가 문화일보와 그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는데요. 제목은 소득주도 성장, 실패에도 도통 변하지 않는 정부, 꼰대 보는 것 같다라는 것이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인실 교수가 소득주도 성장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최근에 2월 달에 있었던 2019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에서도 그 최인 이윤수 서강대 교수팀이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왔다라는 거죠. 신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 주제 발표를 했었는데, 과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그리고 투자, 고용 모두 다 줄었다. 이런 결과를 보면은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 실패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이인실 교수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경험과 지혜가 쌓이면서 현명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일부 나이 든 직장 상사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젊은 직원들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문화 현상을 꼰대 문화라고 하질 않느냐. 더 화가 나는 건 너 잘되라고 한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이런 기업 내 꼰대 문화가 요즘 한국의 경제정책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 도통 변신하려는 노력을 하질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가리키는 표현, 내로남불과 더불어서 진보 꼰대라는 이러한 새로운 수식어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쓰여질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진보 꼰대라는 표현,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